네, 그럼 뭐 지금 마지막으로 그 한국 대통령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개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 제대로 견제받지 않으면서 거꾸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과도한 그 개입이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5년 단임의 한국 대통령은 단순 다수제 선거 방식을 통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체제의 수혜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왕적 권력과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이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정당과 정치의 엘리트들에게 사생결단식 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누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치열하게 갈등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정치권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유권자들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유권자들도 서로 분열하여 나뉘어지는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그 다음 승자 독식제도,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은 그 영향들이 계속 이제 서로 중첩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출된 대통령이 사실 국가 원수로서 전 국민을 대표해야만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듯한 정치 행태를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러한 존재라기보다는 진영 간 갈라치기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런 분열적 리더십을 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과 정치 세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적대적 전략을 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맨날 싸우려고 야당은 맨날 여당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냐 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혹은 그 실정이 존재하면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여당이 나와야만 자기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안 돼. 이게 뭐 다 발목 잡기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여당한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들이 여야 대통령에 걸쳐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통합을 목적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정치가 오히려 국민적 분열을 유도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그 민주주의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뭐 학자들, 뭐 혹은 뭐 정치인들 뭐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개헌안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각제로 갑시다. 뭐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갑시다.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거 정치의 측면에서 선거 제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뭐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때 1위와 2위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해서 유권자의 50% 이상 지지를 획득한 후보자를 승자로 선정하는 절대 다수제 선거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 결선 투표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선 투표제로 바뀌게 된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두 가지 그 측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수 정당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수 정당들은 대선에서 어떤 식의 회유를 당하냐면 어차피 당신들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 없잖아. 우리랑 같이 합칩시다. 단일 후보를 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정당이기 위해선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정당하게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소수 정당들은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예 그냥 투표에서 덩치가 큰 정당의 후보들과 그냥 힘을 합치는 그런 어떤 조연 역할밖에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들이 계속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거대 양당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인데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 소수 정당들도 거대 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스스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가서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거죠. 네,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이제 이 결선 투표제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거대 정당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소수 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과반 이상을, 그들의 표를 자기가 다 끌어가야만 과반 이상을 득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책 연합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차 투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대충 확실히 떨어질 후보들이 누군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1차 투표 열심히 하시되 만약에 1차에서 안 된다라면 저하고 같이 정책 연합이라도 펼치시죠. 우리랑 서로 비슷한 이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치열한 권력적 다툼이 아니라 소수 정당과 정책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결선 투표제는 굉장히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경우 양당제라기보단 다당제 정당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협치의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